이번 세션에서는 HR 테크 시장에서 AI 트렌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 세션에서는 HR에 대해서 전반적인 트렌드나 이번 컨퍼런스의 내용들을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AI에 관련된 내용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진짜 화두가 됐던 키워드를 딱 하나 꼽으라면 그냥 AI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션이나 엑스포 현장에서도 보면 진짜 AI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AI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작년 연말에 챗GPT가 이제 오픈되면서 대중화됐죠. 이러면서 이런 챗GPT 기반의 어떤 생성형 AI가 이번에 HR 테크 이쪽에는 모든 솔루션 이런 쪽에서 적용되면서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서 AI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고요. 이 화두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세션이 162개였는데요. 그 중에 AI에 대한 세션이 한 109개 정도, 한 67%를 차지했어요. 그 나머지는 또 스킬이고요. 그 외 미미한 부분이 나머지 영역들이었습니다. 엑스포에 참관했던 업체들도 보면 거의 466개 업체가 참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AI 기술을 접목했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비율이 거의 20%였고요. 나머지 많은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용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AI 기술이 접목된 그런 회사들은 꽤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별로도 좀 분류해서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AI를 내세웠던 회사들이 거의 전체 참관했던 회사들의 1위를 차지했어요. 나머지는 뭐 탤런트 매니지먼트 아니면 리크루트먼트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쪽의 시스템들조차도 절반 이상의 AI 기술을 녹여내고 그것을 어필하는 주된 주체를 뭐 탤런트 매니지먼트예요, 리크루트먼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실제 AI가 거의 뭐 독보적으로 1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AI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것이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 기술은 꽤 오래전부터 발전을 해왔고요. 연구개발되어 왔고요. 작년에도 AI 얘기는 계속 있었고 이렇지만 여기서 변화된 게 뭐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쪽의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얘기들이 딥러닝, 머신러닝 얘기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를 어떻게 썼어요? 어떻게 응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AI가 적용되는 그런 HR 분야들인데요. 앞서도 잠깐 보셨던 것 같긴 한데 뭐 채용 분야 또는 내부 이동, 뭐 잡 디자인하는 이런 HR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AI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여전히 이제 리크루팅부터 시작이고요.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뭐 고객의 경험들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영역들이 하나씩 접목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거의 생성형 AI의 초기 모델 정도 이 정도만 가지고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제 점점점 확대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서비스들이 이런 쪽에 접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트렌드가 변화가 됐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는 뭐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요, 스킬을 어떻게 모아요, 이걸 어떻게 쓸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고 또 분석적인 어떤 머신러닝은 어떻게 적용돼요 또는 딥러닝은 어떻게 써요 챗봇인데 이거는 AI 적용을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생성형 AI예요 이런 얘기와 스킬이 확산되면서 스킬 위에 AI를 어떻게 얹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도 AI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에 그냥 AI 기능을 별도 서비스처럼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서비스 내에 AI가 그냥 통합되어 버리는 그런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들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차근차근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생성형 AI의 활용 분야입니다. 1000명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i4CP라는 회사가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생성형 AI를 쓰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보를 찾는데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이런 시스템들에서는 뭐 구글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많이 찾았죠. 정보들을 많이 찾고 했는데 이제는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생성형 AI는 잘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 외적인 것들을 좀 더 보면 이메일을 작성하는데 초안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JD를 만들 때 JD 초안을 만드는 작업들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뒤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더 활용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성형 AI들이 이런 쪽에 아주 단편적인 쪽으로 업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HR 매니저들만을 쓰는 HR 담당자들만이 쓰는 것만이 아니고요. 일반 사용자들, 일반 직원들도 많이 쓰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킬은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스킬은 이제는 HR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이제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응용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킬들을 잘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쓰는 게 뭐 기업 교육 쪽이나 아니면 모빌리티 쪽 또는 애퀴지션 쪽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고객 경험을 다 재생산해주는 이런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작년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작년의 그림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단지 여기에 뭐가 깔렸냐면 기업 교육이든 모빌리티든 애퀴지션이든 여기에 AI 기술들이 녹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엄청나게 세세하고 디테일한 기술들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성형 AI 기술들을 통해서 각각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면서 고객의 경험을 더 증강시켜주는 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킬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볼게요. 스킬이라는 것은 의외로 구성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스킬의 종류도 너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고 외부에서 소싱해서 가져오는 거나 구매해온 정보 또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엮여져 있고요. 그거를 기업별로 따로따로 관리하고 또 이 기업 다루고 저 기업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표준화된 어떤 스킬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를 잘 응용해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발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런 스킬을 잘 정리하는 텍서노미 자체가 너무나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걸 관리하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시도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온톨로지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킬 텍사노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간간히 온톨로지를 통해서 스킬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보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금 더 좀 깊게 보면 텍사노미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층을 이루면서 그 데이터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그냥 네트워크입니다. 서로의 관계 설정만 되어 있어요. 근데 텍사노미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킬셋이 늘어가는 데 반해서 예를 들어서 HR 매니지먼트한테 어떤 PPT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HR 매니저들한테는 필요한데 세일즈에는 필요 없을까요? 똑같은 스킬이 HR 매니저라는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만 세일즈에도 들어가요. 하지만 이런 하나의 스킬이 양쪽으로 분기가 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관리 코스트가 늘어나고 향후에 이것들을 매칭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온톨로지를 도입하면서 스킬이라는 거는 독립적인 하나의 독립 단위를 만들게 되고 이런 상위 개념의 어떤 HR 매니지먼트, 세일즈 이런 쪽에서는 이 스킬이라는 것들을 연결고리만 가지게 돼서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처럼 스킬셋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것도 좋고요. 매칭하는 것도 좋고요. AI를 적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처음 발견했던 그런 현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AI 쪽에서는 온톨로지가 새로운 기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던 거고요. 일례로 법령정보 온톨로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AI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번에 이제 스킬에도 슬슬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유즈 케이스인데요. 잘 아시는 비지어 같은 데서도 표준형 온톨로지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지어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떤 이력서 같은 것들을 올리게 되면 AI가 이걸 분석해낸 결과를 자신들의 온톨로지에다 추가를 하거나 매칭하거나 이런 것들을 작업들을 해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나중에 기업의 이제 어떤 인사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후보자들을 자동으로 매칭해주고 이런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텍사노미가 아닌 온톨로지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동적인 스킬 온톨로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AI 기반으로 온톨로지 구성과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의 통합인데요. 잠시 보면은
서비스에 통합되는 이런 형태들을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자사가 만들어 놓은 솔루션과 신규로 오고 있는 AI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서비스 내에서는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 이런 식의 뭐 이머징 시장에서는 이제 AI 에디드 온 형태를 쓰고 있고요. 1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 AI 기능을, 기존 서비스의 AI 기능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붙여가지고 거기서 쓰게 합니다. 근데 올해 나왔던 이런 신규 그런 기업들보다는 과거에 작년에 많이 언급됐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나왔던 AI 기능들은 대부분 이런 1세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AI가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는 사실상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백엔드에서 맨 밑단에서 뭐 기계학습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들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예측 분석을 해주는데 그게 AI가 써졌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1세대의 서비스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2세대로 넘어가면서 2세대에서는 AI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AI를 만들어서 AI를 커다랗게 잘 구성해 놓고 이 AI 위에다가 기존의 서비스를 하나하나 모두 다 껴넣고 붙여버리는 그런 서비스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회사들의 예가 뭐 에이폴드나 시카웃, 파라독스 등이 있는데요. 잠시 그러한 예제를 좀 볼게요. 보면은 파라독스 같은 경우는 아까 세션에서도 잠시 언급됐었는데 하나의 채팅창 안에서 모든 채용 절차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것이 그냥 있었던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AI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다 모으고 후보자들에 대한 스킬셋 정보까지 매칭을 해서 후보자를 매칭하는 작업을 해주고 그 후보자와 뭐 어떻게 보면은 스케줄링, 면접 스케줄링 잡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JD와 같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백엔드 AI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저런 챗봇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채용 담당자가 1대1로 채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식에 맞춘 채팅 정도 수준에서만 질의응답이 가능했던 이런 것들이 후보자는 자기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막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스케줄링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고요. 베터웍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요. 사용자의 직원들의 팀원들의 피드백을 좀 많이 강조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에 대한 것들이 그 사람이 팀원이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것들을 했고 거기 결과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다음 단계에 어떤 스킬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 매니저가 그 팀을 잘 이끌 수 있을 텐데 그런 작업들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게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을 AI가 지원을 해줘서 이 사람이 내는 성과들 기반으로 기본적인 스크립트들을 만들어준 그 스크립트들을 관리자들은 쭉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하고 내 의견을 조금 더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절차들을 기존의 시스템에서 AI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한 상태에서 자동화시켜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향후엔 이러한 식의 모든 서비스들이 100% 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자, 다른 식의 좀 유즈 케이스를 좀 더 보겠습니다. 크게 채용에 관련된 그리고 고객 경험, 직원 경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분석에 관련된 부분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탤런트 애퀴지션인데요. 시대별로 보면은 이 탤런트 애퀴지션 하는 방법들이 계속 변했는데요. 작년도까지 얘기했던 것, 이 발표 자리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AI 플랫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초록색 부분이 작년 발표 자리에서는 저기가 그냥 탤런트 인텔리전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언급된 내용은 AI가 아니고 탤런트 인텔리전스를 통해 가지고 탤런트 애퀴지션을 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AI 플랫폼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탤런트 인텔리전스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탤런트 인텔리전스가 구축되어 있는 이런 환경 위에 AI가 더 씌워져서 AI가 좀 더 풍부한 정보와 편리한 그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애퀴지션을 쉽게 지원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인데요. afold.ai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원자가 자기의 이력서를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그 이력서의 형식이 어떻게 됐든 뭐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고요. 그 이력서를 AI가 쭉 분석을 해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스킬이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스킬이 있다 없다만이 아니고 이 스킬은 이 정도, 저 스킬은 저 정도, 그 수준까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해낸 스킬을 가지고 JD가 올라와 있으면 JD들과 이제 매칭까지 바로 시켜줍니다. 그래서 스트롱 매칭이냐, 굿 매칭이냐, 배드 매칭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력서 올리고 이력서에 맞는 그러한 어떤 기업들, JD를 찾으려면 검색 키워드로 찾아보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데 즉각적으로 이력서 올리자마자 바로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른 사례인데요. 여기는 페놈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페놈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전반적인 채용 절차 전체를 가지고 쭉 관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에이폴드처럼 이력서를 올리게 되면 그 이력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스킬을 찾아주고 매칭을 해주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이 사람의 스킬 기반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가는 것들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까지 제안을 해주고요. 이렇게 제안된 걸 가지고 멘토는 이런 식의 멘토들이 있으니 이런 쪽이랑 커넥팅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까지 AI가 기반에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업들에 있는 JD와 매칭시켜주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은 자기가 올려놓은 그런 채용 공고와 맞는 거기에서 좀 순위가 높은 이런 사람들을 컨택을 하게 되는데 뭐 전화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몇몇 개의 클릭만으로 인터뷰 스케줄까지 잡고요. 그 스크리닝 자체 같은 경우도 이제 페논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그냥 어느 정도 믿고서 그냥 바로 스케줄을 잡는 이런 형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고객 경험인데요. 고객 경험의 플랫폼 레이어는 굉장히 방대한 그런 영역이죠.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HR 전문가가 아니고 기술 쪽의 담당자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서비스 영역과 어플리케이션 영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고객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툴들이 작년까지 엄청나게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분야에 이제는 AI 기술이 하나하나 녹아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온보딩하는 절차 또는 웰빙이라는 여러 가지 뭐 케이스들 또는 뭐 학습을 위한 이런 단계들 이런 것들 또는 피드백 뭐 목표 설정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고객 경험 플랫폼으로 다 구현되고 있는데 그 위에 AI 기술들이 하나씩 붙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그 마코바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를 AI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팀원이 자기가 올해 한 해 동안 작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예전에는 우리가 평가의 시즌이 되게 되면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개인적으로 다 모아서 타이핑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난 이런 성과를 냈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런 보상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니 약간의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마코바라는 업체에서는 그런 자신의 성과들이 시스템에서 자동화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나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열거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생성형 AI, 특히 커머세이셔널 AI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정확하고 깊이 있는 그런 문장 형식의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준 거를 매니저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면 매니저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데 그 피드백도 자기의 주관적으로 뭐 이러이러하니까 저러저러해요. 이런 것들을 막 써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실행한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업적은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탕탕탕 이 정도만 해주면 나머지 것들은 AI가 아주 상세한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배제가 되고 약간의 객관성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성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에밀리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는 세일즈 매니저 롤이 없는데 이런 매니저 롤을 하고 싶다. 이러면 스킬 기반의 어떤 내용들을 자기가 부족한 스킬을 찾아서 이런 거를
내가 좀 더 익히고 싶다 이런 사인을 주게 되면 매니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스킬은 필요 없고 이런 스킬은 더 하면 되고 추가로 이런 스킬도 더 공부하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게 하면서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나중에 그런 스킬을 배우게 됐을 때는 충분히 이 세일즈 매니저라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충분한 스킬 역량이 되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쪽으로 전직이죠. 내부 이동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360 러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는 AI가 기반에 깔린 상태에서 개인의 학습 여정을 원스톱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이제 프롬프트를 추가로 제공해줘서 거기에서 맞는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정보들 그런 것들을 교환을 만들 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개인형 맞춤형 이런 교육들도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링크드인인데요. 링크드인에서 얼마 전에 러닝 AI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나 봐요. 실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권한이 없는지 들어가 보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 사례를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그냥 AI한테 챗봇에서 하는 것처럼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디스크립션과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고요. 단순히 그것만 제안해 주는 게 아니고 질의응답들도 이제 강사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웰빙입니다. 휴가 같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웰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례를 뽑아왔는데 유급 휴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는 병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병가는 좀 장기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병가를 갈 때 샐러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 서비스나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급 휴가 또는 병가 같은 것을 갈 때 나의 기본적인 샐러리랑 어떻게 되냐 또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것들이 있냐 이것들을 내가 다 일일이 챙기기는 너무 벅찬데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간단히 휴가 가고 싶어 휴가 계획서 세워줘 그러면 그런 부가적인 정보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까지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좀 AI가 많은 기능들을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 사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비바입니다. 사실 아직 출시된 건 아니고 비바에 있는 비바의 콜 그리고 글린트 또는 인게이지 이런 서비스들에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코파일럿 기능을 완전히 그냥 하나의 서비스처럼 일체화 시켜버렸습니다. 아직은 서비스 오픈 상태가 아니고 내년쯤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내부에서 알파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코파일럿 자체가 별도 서비스로 뭔가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니고 콜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표 설정을 어느 정도 해주는데 내가 일일이 나의 목표를 타이핑하고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번거로운데 과거에 내가 했던 업무와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코파일럿한테 간단하게 물어보면 코파일럿이 목표에 대한 것들을 쫙 다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준 게 실제 콜이라는 서비스 내에 바로 전송이 돼서 그 안에서 자기가 세운 목표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거에 대한 나중에는 이제 평가까지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 자체는 별개의 개별적인 서비스였는데 이 녀석이 콜과 글린트, 인게이지 이런 서비스에 완전히 내장이 돼가지고 하나의 서비스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시장에서 파급력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것 같고요. 언젠가 한번 오픈하게 되면 꼭 한번 보시면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좀 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군요. 네, 어널리틱스 분야입니다. 어널리틱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어널리틱스는 기본적으로 탤런트 인텔리전스 기반의 그런 분석들 위에서 어널리틱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비지어의 사례를 좀 뽑아왔는데요. 이 화면 캡처 위에 이제 여러 가지의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호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직원이 점점 성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할까? 어떻게 하면 대체 인력을 수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AI한테 질문하게 되면 AI는 기존의 통계 기반으로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요. 최종 결과로 나는 이 사람을 교체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AI가 실제적으로 호세는 스킬셋이 이러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났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추가적인 스킬셋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는 4개월이 걸려요. 이런 것들을 AI가 직접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널리틱스가 단순히 통계, 성과가 A야, B야 이런 것만 내주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이 사람은 성과를 얼마나 더 낼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은 성과가 점점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대체할 인력은 어느 정도 기간에 걸려서 뭐 채용이 가능하고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AI 기능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2023년도에 이제 많은 시스템들이 이렇게 발전해 온 것들을 봤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할까? 이것들을 간략하게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조시 벌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4년에는 AI가 초강력해질 수 있는 6가지가 이런 영역이다. 물론 이 영역 전체가 가만히 보시면 전 영역인 것 같아요. 스킬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제 텍사노미가 어쩌면 온톨로지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AI가 스킬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더 정교하고 세밀해질 것이다. 또 직원의 경험, 체형, 뭐 마켓플레이스, 러닝, 뭐 리스닝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 부분은 이제 테크 스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 영역에서 이제 AI들이 쭉 적용이 되면서 모든 서비스들이 AI화 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고객 경험 측인데요. 고객 경험은 이제 챗봇 기반의 어떤 부가적인 정보들, 결국은 챗봇이 AI 챗봇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 챗봇은 나만의 개인 비서 역할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앞서서 봤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더욱 많이 폭넓게 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L&D 쪽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요. 사실 이번에 L&D 쪽에서는 AI 기능이 많이 접목돼서 뭔가 변화가 있었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쪽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합니다. 콘텐츠, 그러니까 교육용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AI가 기반이 돼가서 자동으로 생성해 주거나 또는 뭐 어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이 콘텐츠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것들까지 모든 영역이 AI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L&D 쪽도 활발하게 발전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발맞춰서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러닝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이렇게 러닝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내년도부터는 이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학습이라는 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캐퍼빌리티 아카데믹스 같은 데도 AI가 적용되면서 그런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마켓플레이스도 변화가 될 거고 L&D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강좌들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품질의 것들인데 간단하게 마이크로러닝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금방금방 만들어내고 금방금방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AI 도움을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AI가 추천해주는 그런 강좌들이 또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다가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AI 파워드 러닝이라는 것들을 좀 기획을 해봤고요. 거기에 맞춰서 학습자가 학습 여정에서 어떻게 하면 AI 기술들을 응용해서 활용을 해서 교육에 주도적인 교육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는 학습 여정의 사전 진단부터 학습 사후 진단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학습 도구로서의 AI와 학습 분석으로서의 AI 요소들을 한번 발굴해 봤고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하나씩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AI의 대단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AI 기능들을 도입함에 있어서 레베카 와트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는 아직은 시작되기 시작한 이제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이 꽤 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이 AI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꽤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레베카가 제안하는 것,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일단은 AI에 대해서 많은 실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실험은 실패해도 상관은 없고 어떠한 AI 기능이라도 도입을 해서 그냥 써보고 써본 게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면 실패 케이스를 잘 기억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많은 실험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적인 사용 정책을 기업 내에서 반드시 확립을 하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생성형 AI에 대한 사용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기업에서 사용할 AI에 대한
그 AI에 대한 교육도 개발을 해라.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AI를 사용하면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그런 개발 프로그램들도 또다시 개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실험과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한 결과들을 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해서 의견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 공유하라는 겁니다. 특정 부서에서만 얘기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소통하면서 좋은 케이스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기업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AI 도입이 성공적인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고요. 끝까지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AI의 트렌드에 대해서 몇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제대로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한 가지 정도라도 꼭 챙겨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면 저는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